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련이랑 한판 붙어야 되는데, 야, 저 핀란드 친구들 되게 똘똘한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죠. 우리 편인데 확실히 도움되겠다. 예, 뭐 무르만스크 이런 북극해 항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닌그라드, 상페테스부르크 같은 네. 이제 이런 대도시들이 실제로 핀란드하고 딱 접해 있는 거죠. 보면은 근처에. 그러니까 핀란드가 적당히 역할을 해주면 아주 숨통을 확 튀어놓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이때쯤 돼서 이제 히틀러가 핀란드한테 청구서를 쓱 내밉니다. 그동안 받은 거. 그동안 받은 거 있으니까 우리 네. 좀 같이 하자.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선전방송을 막 때려대는 거예요. 네. 진정한 동맹자인 핀란드군이 우리 독일군과 연합해서 소련을 향해 진군 중이다. 이러면 힘들지. 이런 핀란드 입장이 아주 난감해지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지구본 연구소 핀란드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 네, 구독자 2만 명 돌파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만 명. 사실 그 10,000명 돌파하는데도 한 1년씩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가요? 역시 뭐 우리 최준영 박사님 이제 빠르게 네. 이제 올 한 5월까지 10만으로 한번 목표를 아유, 해볼까요?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만 뭐 그게 뭐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그냥 무조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준영 박사님 지구본 연구소 이 알찬 콘텐츠 꾸준히 알림 설정과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언제든 편하게 우리 새로운 에피소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께 아마 알림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핀란드의 이제 남은 이야기들을 한번 좀 마무리를 좀 져볼까요? 네, 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소련군 맞서서 네. 처절하게 이제 싸우다가 잘 싸웠지만 결국은 젖잘싸 네. 분위기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졌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쟁이 이제 그렇게 한 번에 끝나면 참 좋은데 네.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예, 상대를 바꿔가면서.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제 핀란드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네. 그런 과정들까지 한번 다음 시간까지 이어가지고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가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소련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눈 속에서 네. 겨울 혹한 속에서 전투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런 영화 좀 없냐? 영화? 예.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를 다룬 영화? 예. 뭐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1989년에 이제 그 윈터 워라고 그래가지고 겨울 네. 전쟁이라고 이제 한 영화가 있어요. 못 들어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1989년이니까 우리나라에 개봉했어요. 그 당시에 개봉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네. 보면. 근데 아마 유튜브나 어디 찾아보면 네.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되게 이렇게 좀 심심하고 적적하고 외롭고 하면서도 또 네. 잔인한 어떠한 그런 전쟁 이야기인데 뭐 네. 보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핀란드판 뭐 신레드 라인이다. 신 레드라인이 뭐죠? 예, 신 얇다는 뜻이잖아요. 보면. thin. thin.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thin.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군이 이제 주로 붉은색 그 군복을 많이 입었어요. 네. 근데 영국군이 이제 얇게 주로 횡대로 이렇게 주로 서서 전쟁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일렬로 쭉 일렬로 서갖고. 서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얇지만 횡대로 늘어서 가지고 네. 전투를 치르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너지면 뒤에가 뻥 뚫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국군 특유의 이제 레드 라인인데 네. 그것을 이제 여러 전투에서 소수가 어떤 방어선을 지킨다든지 처절함을 상징하는 이제 그게 이제 신 레드라인이군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다시 소련과의 전쟁으로 돌아와 보면 이 핀란드가 스탈린 콧잔등을 이렇게 팍 친 거지 않습니까? 예, 고물을 이렇게 팍 때렸는데 이거를 이제 옆에서 팝콘을 드시면서 이제 지켜보던 우리 독일의 히틀러 총통한테는 상당히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거죠.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련과 독일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약속을 했지만 서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지켜지기 쉽지 않다. 그렇죠. 언젠가는 한판 싸워야 되는데 일단 서로가 좀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던 상황에서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련이랑 한판 붙어야 되는데 소련 친구들이 잘 싸우나 못 싸우나 이런 게 되게 궁금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궁금했는데 일단 생각보다 소련이 허당이다. 라는 걸 이제 느꼈고 알게 됐죠. 두 번째, 야, 저 핀란드 친구들 되게 똘똘한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을 일단은 소련 품으로 갖고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핀란드하고 소련하고 싸울 때 독일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네. 친구랑 같이 싸우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보면은. 우리 편이 되면 확실히 도움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핀란드가 몇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련하고 국경선이 저 북극권까지 한 1,500km 가까이 이렇게 그렇게 쭉, 길어요? 예,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 넓은 전선을 독일군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그 추운 데서 예, 추운 데서 낯설고 추운 데서 수십만을 밀어넣어 봐야 표도 안 나는데 이거를 핀란드군이 딱 맡아주면 되게 이제 좋잖아요. 보면 효율적이고. 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나 지금이나 네. 소련, 러시아는 제일 부족한 게 이제 항구죠. 좋은 항구. 부동항 같은 부동항인데 거. 네. 뭐 부동항은 고사하고 뭐 어느 항구라도 러시아나 소련은 필요합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소련이 이제 그 유럽 이 서방하고 교류를 하던 항구 중에 이제 뭐 무르만스크 이런 북극해 항구가 있어요. 네. 겨울철에는 꽁꽁 얼지만 여름철에는 쓸만한 이런 항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닌그라드, 네. 그러니까 그 상페테스부르크 같은 네. 이제 이런 대도시들이 실제로 핀란드하고 딱 접해 있는 거죠 보면은 근처에. 그러니까 쳐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네. 북부 지역에서 핀란드가 알아서 레닌그라드라든지 무르만스크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적당히 역할을 해주면 아주 숨통을 확 튀어놓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핀란드에는 구리, 네. 니켈, 뭐 몰리브덴 뭐 이런 광물 자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독일 전차 탱크가 이제 옛날에 뛰어나다 이런 얘기 네.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갑이거든요. 상대방이 날라와도 튕겨 나가는 똑같은 두께라도. 장갑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차에 이제 장갑판 있잖아요. 아, 보면은. 장갑차. 예, 전차에 이제 다른 소련군 탱크가 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 나가요. 분명히 두께는 같거나 더 얇은 경우도 많은데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니켈이나 몰리브덴 같은 경우를 적절히 잘 섞고 그 다음에 거기다 열 처리를 하는 독일 특유의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때도 잘 만들었군요 독일이. 아유 뭐 전원 테크놀로지는 예전서부터 유명했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하 자원도 있고 지리적 요충지도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런 겨울 추위에 익숙한 네. 핀란드군이 있으니까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든든한 네.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1940년 41년부터 이제 핀란드에다가 네네. 모른 척하고 뒤로 이제 전투기라든지 쓱 넣어주는군요. 쓱 넣어줍니다. 이거 필요하지. 그냥 쓰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점점 이제 핀란드를 품으로 이제 잡아넣으려고 핀란드 노력을. 엄청 고맙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41년 네. 이제 정말 대규모 전쟁이죠. 인류를 바꿔놓은 대규모 전쟁. 그 독일과 소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39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됐지만 네. 그건 이제 주로 서부 전선 쪽이었고 동부 전선은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서였는데 이때쯤 돼서 이제 히틀러가 핀란드한테 청구서를 쓱 내밉니다. 그동안 받은 거. 그동안 받은 거 있으니까 우리 네. 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네. 이제 길을 빌려달라. 길을 빌려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보면 길을 빌려달라. 왜 길을 빌려달라고 그러냐면은 네. 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노르웨이 시간 때 제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네. 독일군이 노르웨이에 이제 상륙을 해서 노르웨이를 점령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노르웨이를 다 점령하고 나면 이 노르웨이군은 사실 거기 앉아 있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노르웨이 땅에는 뭐 영국이 뭐 상륙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에 있는 친구들을 핀란드를 거쳐가지고 소련과 필요한 이 동부전선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이제 필요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은 그 노르웨이에 있는 우리 독일군이 핀란드 영토를 지나서 우리 소련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내달라. 계속 동진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어렵지 않죠 보면은. 뭐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하자니 또 좀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좀 소련 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도 있었죠. 감정도 좀 남아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길 내드리죠라고 했더니 이제 히틀러가 이왕이면 거기다가 서비스로 하나 좀 더 해주셔. 뭐요? 너희들 한 2개 사단 정도만 우리랑 같이 가자. 군인이 직접 더해지면 이건 조금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협박 내지 설득을 합니다. 야, 이 거대한 두 세력이 붙으면 이러나 저러나 니들한테 불똥이 튀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불똥이 튀는데 너희가 우리랑 같이 해서 싸워서 이기면 니들 소련한테 뺏긴 땅들 있잖아. 그거 다 너희들 줄게. 네네. 그리고 만약에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을 다시 하게 되면 네. 독일은 독일 본토를 소련이 침공한 거로 받아들이고 우리 독일군이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래서 독일이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침공을 받으면 우리는 독일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응징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안전 보장이죠. 그러니까 괜찮은 조건. 네, 괜찮은 조건이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야 이게 독약이든 사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꼴 보기 싫은 소련 애들 한번 확 때려줬으면 좋겠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내리죠. 야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소련이 계속 나무도 가져가, 지하 자원도 가져가, 계속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느냐? 결심을 내립니다. 독일 편에 붙기로.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독일 편에 붙는데 그냥 무작정 붙는 게 아니고 이 핀란드가 되게 절묘한 외교를 많이 하는데 이때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당연히 연합군, 영국, 미국한테는 그러면 핀란드가 적군이 되는 거잖아요. 독일하고 같이 싸우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몰래.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는 히틀러 그다음에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하는 추축국 동맹에 가입한 게 아니다. 네. 우리는 소련이랑 우리가 뺏긴 게 있으니까 소련이랑 다시 싸우려고 하는데 마침 옆에 마침 독일이 있으니까 네. 어쩌다 보니 전선에서 그냥 같이 싸우는 거다. 공동 교전국이지.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 싸우는 거 아니다. 저들하고 한편은 아니다. 한편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네네. 핀란드군은 독일군 밑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이 지휘권과 라인이 있어요. 예, 우리 월남전 때도 이제 그 한국군이 미군 밑에 들어가 싸운 게 아니고 그래요? 별도의 섹터를 맡아가지고 별도의 지휘권을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동맹국들 중에서 독일 밑에서 싸운 게 아니고 독일이랑 옆에서 싸운 이제 군대가 이제 핀란드지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랑 영국 뭐 이런 데도 그러면 크게 일단은 떨떠름하지만 지켜보는 거죠. 뭐 저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사실 또 이해되는 면도 있고, 뭐 그래서 또 핀란드가 한편으로는 독일한테 또 그 약속을 또 요구를 합니다. 네. 우리는 너희들 독일군이 이렇게 침공을 딱 들어갔을 때 소련군이 그 뒤를 돌아가지고 너희들 보급로를 끊을 수 있어.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옆쪽을 지켜주는 그런 쪽 역할을 주려고 할게. 그러니까 즉 독일군이 침공을 주로 가고, 우리는 옆에서 그 옆과 뒤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봉대로 나서서 소련을 쥐어패는 이제 그런 역할은 하고 싶지 않다. 핀란드가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도 소련을 봤을 때도 쟤네들은 뭔가 엉거주춤하게 싸우네. 아니, 막상 얼굴이 보이진 않는구나. 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이제 하시고 싶었던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당시 핀란드군을 이끌고 있던 만네르하임 장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은 먹다 치고 이 영국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국 눈치가 이제 계속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침 영국이 이 당시 처칠이 이제 핀란드한테 경고성 각서를 보냅니다. 외교 문서를 보내요. 비밀 문서죠. 첫 번째, 핀란드 입장은 이해한다. 근데 소련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영국은 연합국 일원으로서 핀란드와 교전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니들이 독일하고 손을 잡은 것도 나름대로 이해해줄 수 있다. 이해는 하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상당히 그래서 애매하게 엉거주춤한 태도를 서로 보이는데 핀란드 너희들 입장도 알겠으니까 적당히 선을 넘지 마. 그 정도. 그 정도죠 보면은. 그래서 결론은 영국은 핀란드에 대해서 일단은 선전포고하지 않겠다. 너희들 입장을 이해하니까 당장 적국으로 몰진 않겠다. 라고 하다가 이제 1941년 12월 이제 소련이 연합군인데 영국한테 야 핀란드 애들도 우리는 쳐들어오는데 니들 왜 영국 선전포고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뒤늦게 이제 선전포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해요? 예, 뒤늦게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묘한 관계를 핀란드는 여기 가서 이 말씀드리고 저기 가서 저 말씀드리리고 여기 가서 이러면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실속을 차리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뭐 핀란드가
사실은 영국 입장에서도 핀란드까지 막 다 싸우려면 사실은 그렇죠. 힘드니까 독일 지금 때려부수기도 바쁜 거고 그다음에 또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공산주의 국가 스탈린이 지배하는 일단은 같이 싸우는데 아무래도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 핀란드란 나라가 한 대 좀 쥐어 박아주면 뭐가 나쁘지 않지.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941년 이제 6월 달부터 핀란드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련과의 전쟁에 들어갑니다. 독일을 도와서. 예. 그래서 그 1차전 소련하고 이제 붙었던 이 전쟁을 이제 겨울 전쟁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겨울 전쟁이 그거예요? 그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이번엔 독일 편에 서가지고 독일 편에 서가지고 또 소련하고 다시 싸우는 이 전쟁을 이제 연속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속 전쟁. 예, 연속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수백만 대군이 이제 그 소련으로 침공을 해 들어갑니다. 바바로사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일이 이제 정말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제낀 거죠. 지옥문을 열어 제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때 같은 시기에 그 독일 산악 부대가 핀란드에서부터 진군을 해가지고 이 소련 영토 원래는 핀란드 영토였다가 이제 소련이 갖고 있던 영토로 이제 진군을 같이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도 40만 군을 동원해가지고 40만요? 예, 탈탈 긁어 모은 거죠. 이제 보면은 와, 엄청 많이 갔네. 예, 탈탈 긁어 모아서 이제 독일군하고 이제 같이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핀란드군은 엉거주춤하면서 우리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데 이 히틀러가 또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딱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선전 방송을 막 때려대는 거예요. 진정한 동맹자인 핀란드군이 우리 독일군과 연합해서 소련을 향해 진군 중이다. 아, 이러면 힘들지. 이런 핀란드 입장이 아주 난감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러고 있어 봐. 우리는 한 방에 이들을 이제 우리 편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 그렇죠. 이제 빼박캔트죠. 이제 아니라고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소련군이 핀란드에 대해서 이제 공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식들이 보면은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오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영토를 이제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는 선까지 핀란드군이 같이 진격을 해요. 예, 진격을 탁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핀란드군이 이제 몸을 사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목표는 다 잃었으니까. 아, 이거 우리 거 뺏긴 것만큼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욕을 먹으니까 주로 이제 독일군을 이제 지도 편달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무슨 지도 편달을? 자, 겨울철에 어떻게 싸워야 되나? 겨울철에 눈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노하우가 있으니까. 스키는 어떻게 타야 되나? 밤에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쪽으로 이제 가고, 대신 이제 열심히 싸우는 거는 우리가 상실했던 영토를 회복하는 거는 이제 핀란드군이 열심히 싸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독일군이 이제 레닌그라드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핀란드군은 레닌그라드를 이제 포위하는 그 전투에서 이제 북쪽 역할을 이제 라인을 맡아가지고 포위망 구축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이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전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레닌그라드 포위전 같은 경우는 한 900일 가까이 됐어요. 900일이요? 900일이면 거의 3년. 거의 3년인데. 거의 3년이죠 보면. 3년 동안 이 대도시를 이제 포위를 해서 쫄쫄 굶어 죽이려고 하는 독일군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지켜서 버티려고 하는 이제 소련군하고의 이제 싸움이었던 거죠. 900일이나 버텨요? 예, 이 레닌그라드라는 도시가 이제 되게 중요한 도시였으니까. 이제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18세기 때 이제 제정 러시아의 표트르 1세가 이제 우리 맨날 이 몽골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서 뭔가 좀 촌스럽고 야만스럽게 살던 이제 러시아를 서방으로 좀 내보내겠다라고 해서 만든 도시가 이 레닌그라드거든요. 예, 페테르스부르크. 그래서 이제 그 네바강 하구에 있는 이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뭐 한때 러시아 수도이기도 했고. 아, 여기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의 또 시발점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와 더불어서 양대 이제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소련이 여기를 상실하면 이 발틱해로 나갈 항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발틱해 바로 앞쪽에 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신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딱 잡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네요. 예, 이 아르얀겔스크부터 이어지는 소련이 저 북극해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는 핵심 라인이었던 거죠. 보면은. 진짜 중요한 데네요. 예,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명분이나 실속이나. 그래가지고 이
독일 같은 경우도 그걸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중요하게 잡았던 거죠. 그래서 1941년 9월 8일부터 네. 이제 레닌그라드 완전 포위망이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 침공해서 점령을 하고 싶긴 했는데 네. 히틀러가 이제 이 북부 도시 말고 저 네. 남쪽의 키예프나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병력을 돌린 거예요. 이제 그쪽이 원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너무 많은 한꺼번에 이제 큰 전과를 올릴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네네네. 레닌그라드를 침공할 이제 병력을 빼니까 독일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로 밀고 들어갈 이제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시가전을 벌이는 것보다 네. 굶어 죽이자. 고사작전. 고사작전에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 300만 명의 시민이 이제 있었고 네. 이제 소련군 100만 명이 이제 지키고 있던 도시였는데 네. 그러니까 400만 명을 굶어 죽이는 이제 작전을 펼친 거죠. 네. 근데 포위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포위가 이제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죠. 아사자들이 속출을 하고 실제로. 예, 아사자들이 속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굶어 죽으려고 이제 가죽 혁대 이런 것도 이제 끓여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손상된 시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처음에는 폭격을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됐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예, 식인 활동들이 네.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거의 빈사 상태에 이제 놓여 있었고 지금 이제 러시아 우리 이제 푸틴 네. 그 가족도 이제 여기서 되게 고생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942년 이제 41년에서 42년 넘어가는 시점 이 소련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네. 이 소련 이제 시민들이나 소련군 모두 이제 힘이 없으니까 다 앉아가지고 날씨가 빨리 추워지기만을 이제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추워짐 그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이 레닌그라드 이제 지역을 보시면 주변에 라도가라고 큰 호수가 있는데 라도가? 예, 라도가 네. 호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큰 호수인데 네. 여기는 이제 호수니까 이거 거의 바다 같네요. 바다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죠. 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저길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배를 뭐 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독일 공군기가 와서 파괴를 해버리니까 힘든 거죠. 네. 힘들었는데 저기가 이제 겨울이 되면 꽁꽁 얼거든요. 이 큰 데가? 예, 꽝꽝 얼죠. 꽝꽝 얼면 사람들이 이제 다닐 수 있다 수준이 아니고 네. 대형 트럭이 다닐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추워지면 갑자기 이제 그 지금 자연적으로 포위됐던 지형이 네네. 큰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때 2차 세계대전 때 겨울은 막 몹시 추웠습니다. 보면. 네네네. 예, 그래서 이 호수가 꽝꽝 얼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 빈약하지만 어떻게든 보급로가 이제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결에 이제 이 레닌그라드 시에 갇혀 있던 이제 민간인들이 탈출도 하고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열렸던 거죠 보면은. 네. 물론 이제 독일군도 핀란드군도 네. 이 이제 얼어붙은 호수를 공격을 해가지고 포위망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뭐 원체 크니까 진짜 엄청 커요. 어쩔 수 없었죠 보면은.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서전 독일하고 소련이 전쟁이 시작했을 때 네. 핀란드군은 독일하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이제 전투를 이제 벌이면서 네네. 레닌그라드 이제 포위전에 이제 이력을 이제 담당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엉거주춤한 자세로 네네. 싸우고 본인이 뺏긴 땅을 네. 딱 지키는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이제 핀란드. 그래서 1941년부터 해서 42년까지는 네. 상당히 이제 핀란드가 현명한 판단을 잘했다. 주식 시장으로 보면은 이제 베팅을 잘했다. 라는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네. 아마 듣는 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지도로 보니까 라도가 호수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호수를 뭐 포탄 몇 발 떨어뜨려 가지고 얼음을 깨서 뭐 이게 막는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이제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예. 야, 이런 호수가 있었네. 자, 지금 핀란드가 이제 독일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이제 어쨌든 뭐 목적은 있었죠. 뭐 소련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빼앗긴 땅도 예. 다시 되찾는 그리고 또 독일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과감히 베팅해서 이제 수익률 이제 손실 다 만회하고 수익률 한 70%를 찍은 이제 상황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아는 결과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대전 독일이 졌는데 졌죠. 어떻게 됐을까가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자, 핀란드 처음엔 줄을 잘 서서 수익률 게임에서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끝이 뻔히 보이는 이 경기는 어떻게 됐을지 저희가 잠시 후 이어지는 핀란드 8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